네, 여러분, 중앙선관위 전 노조위원장 한성천입니다. 저는 오늘 참정권 침해 투표용지 부적 사건과 더불어 7가지의 더 큰 부정선거 무효 사유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말이 좀 어렵더라도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부족 사건은 정확한 말로 참정권 침해 사건입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확정합니다. 확정하면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쇄소에 가서 투표용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확정된 선거인 수만큼은 반드시 인쇄를 해둬야 됩니다. 최하 옛날에는 알파 10 또는 알파 5%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부정선거는 보니까 중앙선관위가 50% 정도 하라고 지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밑에 하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기에 성실히 50% 인쇄를 했는 거예요. 투표율이 60% 이상 되니까 당연히 투표용지가 부족했지요. 그렇기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선관위는 지금 그거에 두고 자기들은 투표율을 보고 50% 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말이고요. 제가 노조위원장 때도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 반드시 선거에서 확정 선거인 수만큼은 인쇄를 해둬야 되고 그리고 그 예산은요 필수 예산이라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거의 정당성, 정확성을 기하면서 하는 선거관리 사무예요. 그거를 국민들한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데는 예산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산 아끼려고 투표하지 말고 구도로 해버리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부실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선거 빼면 전다 절차를 규정해 뒀어요. 그 절차를 위반하면은 그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선거에 왜 절차를 중시합니까? 절차를 중시하지 않으면 권한을 가진 권력자들이 영원히 정치를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부정선거는 명확하게 부정선거로 됐고 3.15 부정선거 때하고 같은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3.15 때는 투표용지가 많았어요. 선거인 수보다 투표용지가 많으니까 이 큰일 났잖아요. 그거를 밖으로 유출시키다가 일어난 게 3.15 부정선거예요. 거기 4.19 혁명을 떼었어요. 이번에는 뭡니까? 명확하게 적었어요. 완벽한 상동이 사건이 나는 거예요. 하나는 많고 하나 적고 사실은 제2의 4.19 혁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명확한 참정권 침해, 투표 성립 위반, 그러니까 선거 무효가 확실합니다. 예. 이거보다 더 큰 겁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부터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전자개표기는 정확성이 100%가 아닙니다. 98%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나면은 그 투표용지를 반드시 수작업 개표를 해야 돼요. 그 수작업 개표를 누락시켰어요. 참관인들이 참관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개표장에서 참관인들이 투표지를 확인하게끔 참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선관위가 전혀 안 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전자개표기 사용도 위반이다. 왜냐?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치고조에 의해서 사용합니다. 조문명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입니다. 개표만 전산조직을 사용하는 규정이구나. 머리에 딱 잡히잖아요. 그 절차가 있습니다. 선거 영역을 1항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협의를 얻어야 돼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얻지 않았습니다. 정당에서 협의를 안 해줘요. 왜냐? 부정선거 일어나면 그 정당이 책임져야 되니까 누가 해주겠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다음 2항에 가서는 전자개표기 소프트웨어가 뭡니까? 운영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하는 그런 선거관리 규칙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싸그리 위반하면서 24년 동안 사용했는 거예요. 그 위반인 거예요. 그럼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목소리